자, 36번 갑니다. 자, 개인으로서 어떤 능력이냐면 성공할 능력. 자, thrive라는 거는 성공하다, 번창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휘 외워두시고요. 자, 이것은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how well, 얼마나 잘 우리가 내비게이트라는 거는 뭐 항해하다 뜻이지만요. 다룬다. 뭘 다뤄? 관계입니다. 그룹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룹 내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거에 달려있다. 글의 주제. 우리가 성공하려면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거에 달려있다. 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그룹이 우리를 같이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count on, 이거는 이제 의존하다의 뜻인데요. 기대하다, 기대할 수 있다. 조직이 우리를 같이 있다고 여기면요. 지원, 자원, 그리고 아마도 배우자, 짝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룹의 가치, 그룹의 인정,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룹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그룹의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성공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룹의 인정. 자, 만약 그룹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거다.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것들, 요 위에 거예요. 자원, 지원, 자원, 배우자, 이런 거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유전적으로나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수백 년간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그러니까 조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직의 인정, 이것이 선택했습니다. 사람을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면 sensitive, 어휘 외워두십시오. 민감한, 그리고 skilled, 솜씨 있는, 외워두세요. 능력 있는, skilled라는 건 능숙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 글의 주제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같은 겁니다. maximize, 사회적 지위를 극대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글의 주제예요.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주 민감한 사람, 또 능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신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걸 능숙하고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선택해 왔다. 자, 그 결과는 뭐였냐면 발전이야, development. 자, 뭐가 발전되었냐면 경향이 발전되었어요. 어떠한 경향이냐면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야. 자, 뭘 관찰한다? How,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우리를 perceive, 인정하는가? 어떻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가? 이것을 관찰하게 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또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공동체의 인식. 이게 또 같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걸 관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자긍심의 형태로. 남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어때? 자긍심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such as죠. such as입니다. 관련된 감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와 같은 pride, 자긍심, shame, 수치심, insecurity, 불안감 이런 거와 같은 관련된 감정으로 그런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좋게 인식하면 자긍심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게 인식을 한다면 또 뭐 수치라든가 불안감도 있겠죠. 물론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자긍심도 있을 거고요. 핵심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in the form of 이렇게 in the form of self-esteem 자긍심 그리고 자긍심, 수치, 불안감과 같은 이런 관련된 감정의 형태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감정은 compel 목적어 to 5형식이에요. 이거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로요.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el 목적어 to 쓰는 애요. 우리한테 뭘 강요하냐면 이거 왓절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도 또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요거를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그러지 않은 것, 그죠? 우리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적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건 더 많이 하고요. 우리를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는 더 조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공동체에 우리가 따른다. 공동체에 순응한다. 그 얘기가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더 많이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건 적게 한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more, less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은요. 이거는 의도하는 거죠. 만들 의도입니다. 이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 feel like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게 만든다? 이 동기라는 거는 요거는 그냥 어휘로 해두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동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럼 감정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이렇게 감정,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내면에서 우러나서 한다. 내면에서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선생님이 의역을 하자면 자의적으로 하게끔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사회적인 기대에 맞춘다라는 건 사실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성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면 긍정적 감정이 들어가면 자의적으로 하게끔 느끼게 만든다. 근데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 뭐라고? 여기 이제 어휘입니다.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내면이 아니잖아, 그지? 외부에서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타의로라고 생각을 하자고 의역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타의에 반응하고 있다. 타의라는 거는 반강제예요.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는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나타나? grudging, cynical, less persuasive 이렇게 부정적인 어휘가 나오는 거죠. grudging이라는 거는 투덜대는 이고요. cynical이라는 거는 냉소적인 이고요. less persuasive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회적인 그런 기준, 사회적인 관계 그런 거를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긍정적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나오고 동기부여도 생길 건데 이게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로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야, 내가 이게 과연 밖에 사는 거야?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 기대라는 거라는 걸, 사회적 압박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투덜대는 그런 삶, 냉소적인 삶, 설득력이 적은 삶,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십시오. 이 문장 암기하십시오. 컴펠 목적어 to, 선생님 설명을 빼먹었네. 컴펠 목적어 to, 외형식, 오형식이에요. 얘한테 얘하도록 강요한다라는 뜻이고요. 한 번 더, 이 감정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하게 한다.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더 많이 하게.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것은 더 적게 하게 만든다. 컴펠 목적어 to 문장 암기하시고요. 정리해보면 성공하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 그룹 내의 관계. 두 번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 극대화. 이런 거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식하는 거,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핵심어가 전부 다 요거 핵심어죠였죠. 그룹, 집단, 다른 사람, 공동체. 37번. 자, 전통적인 의학은 오랫동안 믿어왔다. 우울증은, 자, 기본 어법이죠. is caused by, 야기된다. 뭐에 의해서? 불균형. 뭐에? 뇌에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 우울증은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야기된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믿어왔다는 거야.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잘못돼서 우울증이 일어나. 자, 연결사 however 꼭 알아두시고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꼭 알아두세요. 그러나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 이 설명에는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뇌의 물질의 불균형, imbalance입니다. 뇌의 물질의 불균형은 뭐다? 네, 요거 이제 요거 핵심 논리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글의 주제랑 관련되니까 알아두십시오. 뇌의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뭐야? 결과야. 뭐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이거 논리를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씁니다. 우울증, 뇌의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근데 옛날에 원인으로 본 거잖아. 근데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연결사 포인트입니다. 앞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재설명, 연결사 두 개 꼭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울증은, 이것도 논리니까요. 야기한다. 논리입니다. 우울증은 야기한다. 뭐를? 감소를요. 뇌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과 같은 물질의 감소를 야기한다. 우울증이 야기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뇌의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뭐야? 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울증이 뇌 물질의 감소를 야기하는 거지 뇌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원인 결과 관계에 의해서 the key, 핵심은 이거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우울증을 뭐로써, 자,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우울증은 의식의 문제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의식의 문제, 우울증은 의식의 문제예요. 뭐가 아니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없지만 속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야. 자, 우리의 의식은 좀 더 아주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엔티티. 어휘 외워두시고요. 근본적 실체입니다. 어떤 실체냐면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go beyond, 그러니까 뇌의 단순 기능을 넘어서는 그런 실체다. 의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뇌를 넘어서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뇌라는 것은 no more than, 표현 요거 어법이기도 하고요. no more than이라는 거는 뭐뭐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뇌라는 거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냥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를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울증이라는 거는 의식의 문제고요. 의식이라는 거는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실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게 뇌예요. 만약 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즉 뇌와 의식이 같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root cause가 한 덩어리네요. root cause, 요거 근본 원인 단어 알아두십시오.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바로 뭐다? 이게 핵심어입니다. 의식의 상태의 왜곡. 자, 그래, 핵심어가 이거예요.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거야? 왜곡, distortion, 뭐에?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 자, 즉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왜곡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식이냐면, 자, 그래, 주제입니다. lost, 자아 개념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은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lost, 잃은 의식이야. 뭐를 잃어? 자아의식, 그리고 삶의 의미, 이거를 잃은 의식이야. 그게 바로 왜곡된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아의식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은 의식, 그게 이제 의식이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의식의 질병이 뇌의 질병이 아니라 의식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뭐의 형태로?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의식의 질병이다. 의식의 질병이 우울증이다. 뇌의 질병이 아니라요. 자, 정리해보면 우울증의 원인을 어떻게 본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자아감 상실,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요거와 같은 의식 상태의 왜곡,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다. 그래, 핵심어가 요겁니다. 의식 상태의 왜곡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은. 38번. 자, 여기 common, 흔한 설명입니다. 어카운트가 설명이에요.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인간 본성이에요. 자, 사회에 이 float around라는 건 뭐 떠다니다.
사회에 떠다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은요. 일반적으로 자 요거 assumption, tale, 그리고 plain silliness 요것도 이제 글의 주제가 됩니다. 뭐냐면 그냥 가정이나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아주 순진한 그런 어리석음의 혼합인 경우가 많다. 인간의 본성이 이런 가정, 이야기, 어리석음 이거의 혼합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연결사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르다. 자, 글의 주제입니다. 심리학은 다르다. 요게 그 사회에 떠다니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가정이나 이야기거나 어리석은 게 많은데 근데 심리학은 이거랑 다르다. 이게 글의 주제라고 했고요. however 연결사 알아두십시오. 자, 이 심리학은 바로 과학이다. 네, 이게 핵심어입니다. 심리학은 뭐다? 과학이다. 심리학은 과학이다. A입니다. 어떤 과학이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be devoted to ing입니다. be devoted to ing 전념하는 요거 알아두십시오. devoted 전념하는 이라는 단어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be dedicated to 똑같은 표현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거에 전념하는 과학이에요. 즉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as we do 우리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행동하게 되는가 왜 지금처럼 행동하게 되는가 as we do 왜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을 보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과학이라는 거야. 심리학은 뭐다? 과학이다. 심리학은 과학이다.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핵심어는 바로 뭐냐면요. 과학이라는 용어예요. 요거 A로 가겠습니다. 심리학은 과학이다. 심리학자들은요. 의존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핵심어입니다. 의견, 풍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 심지어 사상가의 의견 요거는 전부 다 B로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풍문, 풍문이 뭐예요? 소문이죠, 소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견해 또는 이거는 의견입니다. 누구의 의견이냐면 deep thinkers, 심오한 사상가의 considered, 숙고된 단어 알아두십시오. 숙고된 의견 이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넣는 겁니다. 연결사예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연결사예요. 심리학자들은 look for 찾습니다. 뭘 찾아요? evidence 이게 A입니다. A 증거를 찾아요. 뭐 하기 위한 증거다? 확실히 하기 위한 우리 심리적인 개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firmly based 이거는 이제 확고하게 기반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A입니다.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는 뭘 찾는다? 증거를 찾습니다. 뭐가 아니라 믿음이나 가정에서 도래된 게 아닌 요거는 B가 되겠죠.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가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derive from 이게 무슨 뜻이야? derive가 난 도출된 것이 아닌 어디로부터? 일반적으로 held는 일반적으로 held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이나 가정에서 도출된 게 아닌 심리학적 개념이 확고하게 기반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 핵심어가 나왔죠? 심리학자들은 증거를 찾아 믿음이나 가정에서 도출된 게 아닌 여기 요게 답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뭘 찾는다? 증거를 찾는다. 요게 들어가고요. 이너리션트 뭐 이외에도 핵심어입니다. 요거 이렇게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 이외에도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 이외에도 이너리션트가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니까요. 이외에도 심리학자들은 deal with 다룬다. 뭐를 아주 근본적 과정과 어때요? 이것도 핵심어죠? 근본적 과정과 원리를 다룬다. 그 A 쪽이지 뭐, 그지? 원리를 다룬다. 어떤 원리냐면 제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풍요로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리 그리고 근본적인 과정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무엇뿐만 아니라죠. 여기서는 이 과정이나 원리 이걸 말하죠. 어떤 원리냐면 모든 인류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인류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원리뿐만 아니라 뭐를 풍요롭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리도 또한 다룬다. 이건 부연 설명으로 가고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심리학은 A쪽보다 과학이다. 뭐에 의존하는? 증거에 의존하는 뭐가 아니라 B는 어떤 게 나와? 쭉 적어볼게요. 의견, 소문, 믿음, 가정 요것이 아니고 그래서 A쪽이다. 자, 39번 인생이라는 것은 의사들이요. 의사가 아니라 물리학자네요. physicist. 인생이라는 거는 물리학자들이 high dimension은 이제 고차원적이네요.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뭘 말하냐면 많은 것이 진행된다. 자, 요게 이제 글의 핵심어입니다. A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다?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세포 차원으로 보게 되면 the number of 이거 기본어법입니다. 뭐뭐의 개수 외워두십시오. 가능한 한 상호작용 사이에서의 다양한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의 개수는 어때요? 그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상호작용의 개수는 enormous,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적이기를 희망한다. be stable, 안정적일 수 있다. 만약 할 경우에만 글의 주제입니다. 소수의 small number of 소수의 이게 이제 핵심어인데요. 이걸 뭐로 한다? B로 하고요. 적은 수의 여기는 collective way of being이에요. 적은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 핵심어 기억하십시오. 적은 수의 집합적 존재 방식이 emerge 나타날 경우에만 안정적이다. 자, 이 얘기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세포 안의 상호작용의 개수는 어마어마해.
근데 있잖아, 안정적이려면 어때야 돼? 존재 방식이 적은 수의 존재 방식이 나타나야 그래야 어떤 이 시스템이 안정적인 거야. 논리가 바뀌었죠? A에서 B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적은 수의 존재 방식의 예를 들겠다라는 겁니다. 핵심 알아두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Only limited number. 됐죠? 이것도 이제 핵심어입니다. B가 되겠고요. 제한된 개수의 이렇게 됐네요. tissues라는 거는 조직과 그리고 신체 상태만이 result from 생겨난다.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생긴다? development human embryo 인간의 배아, 인간의 이제 태아, 배아, 인간 배아로부터 어떤 아주 제한된 개수의 조직과 신체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요게 이제 글의 주제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어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it be that 강조용법이고요. 요거 주어 강조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it is 주어, that 동사. 이렇게 해서 뭐가 강조가 된다? 주어 강조되는 it be that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문장 꼭 알아두시고요. 주제도 들어가 있잖아. 제한된 숫자의 조직 상태가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많은 세포가 탄생을 하지만 사실은 조직과 신체 상태가 아주 제한된 개수만 나타난다는 거죠. 주어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1942년에 생물학자 이 사람은요 불렀다. 이러한 급격한 어휘입니다. 요거 narrowing 어휘기도 하고요. 자, 글의 주제기도 합니다. narrowing 이 결과의 축소를 뭐라고 불렀다? 운하라는 거는 좁은 물길을 우리는 좁은 물을 수로를 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좁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휘. 반대말 알아두십시오. 어휘. 그러면 좁게 만든다는 거잖아. 경우의 수를 작게 만든다는 거니까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 expansion, 확대. 이렇게 반대 어휘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작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결과를 아주 축소시킨다고. 우리 몸은 결과를 되게 경우의 수를 축소시키거든. 이거를 운하화라고 불렀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본다면 원래 많은 일이 벌어지고요. 세포 간의 상호작용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실제로는 존재 방식은 아주 적은 수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한된 개수의 조직과 신체 상태가 배아에서 나온다고 했고, 이 생물학자 이 사람은 이렇게 결과물이 축소되는 것을 운하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자, 생명체는 스위치, 전환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어떤 상태에서? 이것도 글의 주제입니다. 작은 수에 잘 전환된, 글의 주제예요. 작은 수에 잘 규정된 가능한 상태. 이게 이제 B가 되겠습니다. 적은 수에 잘 정의된 상태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체가 상태가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변화하는 개수가 어때? 아주 적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랜덤 스테이트는 무작위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잘 정의된 소수의 그런 상태에서만 이동을 왔다 갔다 한다. 오히려 뭐 하는 것처럼 rough landscape, 이거는 울퉁불퉁한 경관에 있는 공이 결국에 어때요? raw, 계곡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건 뭔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바닥이 고르지 못한다라는 건 어디야? 어디에서? 결국에 공은 어때? 결국 공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 소수의 경우의 수로 귀결된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또한요. 해당된다. be true of. 어디에도 사실이 다 해당된다. 이것은 건강과 질병에도 해당이 된다. 자, A. 사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렇죠? 이거는 A 쪽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manifestation이라는 건 발현이에요. 단어 알아두십시오. 질병의 발현. physiological, 생리적으로나 어떤 증상적인 상태에서 발현은 어떻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게 뭔 뜻이지? 이거는 B를 말하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증상이라든가 symptomatic, physiological, 생리적인 수준에서 애가 나타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결국 뭔 얘기지? 아주 작은 숫자의 그런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소수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야. 원인은 다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일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숫자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A. 생명체에게 많은 일이 발생하나 A가 많다라는 게 핵심어였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야? B가 핵심어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적은 수의 존재 방식이고요. 또 제한된 수의 조직 세포만 나온다는 거고요. 또 B. 적은 숫자의 정의된 상태에서만 유기체는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B. 병의 발현도 어때요? 아주 제한된 수. 병의 발현도 아주 제한된 숫자. 이렇게 적은 숫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핵심어가 이겁니다. 실제로 많은 것 같지만 적은 수, 제한된 수, 적은 수, 제한된 수. 이게 글의 핵심어입니다. 자, 40번. 자, 퍼니싱 동명사입니다.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due to는 뭐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아발로 빌바오라는 신경심리학자가 이게 이제 새로운 어휘인데요. 이게 이제 트릭 처벌 이 정도로만 트릭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트릭 처벌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로요. 트릭 처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scolding이라는 거는 꾸짖음, 단어 알아두세요. 꾸짖음이라든가 어떤 분노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고전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로 보자면 트릭 처벌이라는 거는 그 순간의 꾸짖음, 분노, 처벌, 이걸 트릭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릭 처벌이라는 거는 이게 discourage라는 건 instead of라는 건 뭐뭐 대신에가 되겠죠. 뭐 대신에 단념시키는 대신에 아이가 뭐 하는 거야? 무언가를 하는 걸 단념시키는 대신에. 자, 요게 이제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법 암기하십시오. discourage from 단어 알아두시고요.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 걸 단념시키는 대신에 트릭 처벌이라는 거는 encourage 목적어 to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하게끔 뭐 하는 거야? 격려, 유도하는 거. encourage라는 거는
장려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하게 하는 거야. 단념시킨다기보다는 장려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discourage하고 encourage하고 좀 다르죠?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거를 막다라고 할 때는요. discourage A from ing 썼고요. 막는 거고요. encourage는 장려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장려한다. 그래서 discourage라는 거는 막는다, 뭐뭐 하는 걸 from ing고요. encourage는 장려한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to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discourage from ing, encourage 목적어 to 꼭 기억하세요. 뭐 문장 암기하시고요. 예를 들면 네, 주제는 이미 나온 겁니다. 트릭 처벌은 단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게 하는 거야. 연결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트릭 처벌의 예입니다. 휴가 알게 되었어. 뭘 알게 되었냐면 그가 동생을 때릴 때 엄마는 되게 어때? 동생을 때리면 뭐 하게 돼? 혼내게 되죠. 근데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냐면 필로닉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요. 동명사입니다. 꾸중 듣는 것이 주어고요. 수동 동명사여서 빙 PP 어법입니다. 꾸중 듣는 것이 어때? 훨씬 더 좋다. 뭐보단 feeling invisible 어휘 외워두십시오. invisible 여기는 눈에 띄지 않게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than입니다. than feeling invisible 눈에 띄지 않게 느끼는 것보단 꾸중 듣는 것이 훨씬 좋아. 외로운 아이에게는. 그래서 꾸중을 듣는 게 낫다니까. 그냥 동생을 때려갖고 엄마한테 꾸중 듣는 게 오히려 나아. 왜냐면 그런 일이라도 그런 사고라도 안 치면 아예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 애가 왜? 외롭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내 동생을 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것도 문장 암기하십시오. 여기 이제 수동 동명사 나왔고, 뭐 비교급 강조도 나왔고, 어휘도 나왔고요. 자, 이 경우에 엄마는요 더 나아질 겁니다. 만약 뭐 하게 되면 다른 전략을 채택하면 이 adapt 어휘 외워두십시오. 다른 전략을 채택하면 엄마는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거야. 다른 전략.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다른 전략의 예시죠. 다른 전략이 뭐가 있냐면 그녀는 오히려 뭐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글의 주제입니다. 칭찬을 하라는 거야. 야, 혼내지 마. 오히려 뭐야? 축하하는 겁니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휴를 칭찬하는 거야. 언제 그가 그의 동생을 여기는 특정한 기간 동안 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이게 다른 전략을 말하는 거죠. 엄마는 분명히 허락하면 안 돼. 어법이죠. allow 목적어 to입니다. 자, 아이가 자기의 어린 동생을 때리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글의 주제입니다. 뭐 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지적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거에 상을 줘라.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instead of 뭐뭐 대신해줘. 끊임없이 지적하기보를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대신에 그녀는 reward 긍정적인 것을 보상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글의 주제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부모도요. 트릭 처벌을 할 수 있다? 어휘 외워두십시오. 피할 수 있다. 네, 유도하다 아니고요. 피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글의 주제는 트릭 처벌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점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때?
이 정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처벌받을 짓을 하는 거야. 처벌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이제 부모님은 이제 처벌을 할 거 아니야. 이게 트릭 처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보상하라.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일부러 꾸중받기 위해서 부정적인 걸 계속 하지 않게 되겠지? 부모의 관심이 긍정적인 거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핵심어는 긍정적인 거의 보상,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